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네. 월드 콩그레스 2018이 지난 3월 1일 막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여기서 어떤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는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MWC를 한번 총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MWC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 인공지능, 5G 네트워크인데요. 네, 노치라고 하면 아이폰 10에 들어간 그 M자형을 디자인을 말하는 예, 거죠? 제 머리같이 약간 탈모가 돼 있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베젤을 아예 없앤 이 베젤리스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 이 화면 상단에 센서를 탑재한 부위를 그대로 남겨둔 네. 그런 이제 디자인이죠. 일명 탈모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올해 MWC에서는 유난히 아이폰 10과 같은 노치 디자인을 채택한 폰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에이수스 젠폰 5를 비롯해서 중국의 중저가 폰인 오키텔의 U18, 올레폰의 T2 프로, 그리고 비공개로 선보이는 LG G7까지 꽤 많은 폰들이 하나같이 이 노치 네.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풀화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아이폰이 이런 디자인을 내놓지 않았다면 과연 따라했을까라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좀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탈모폰이다 이러면서 비아냥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기업에서 이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은 어떤 것을 선보였나요? 우선 이 갤럭시 S9이랑 V30S ThinQ 그리고 젠폰 5 등의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부분 인공지능이 이제 거의 다 탑재가 됐습니다. 네. 또 하나 또 다르게 눈에 띄는 것은 그 주요 칩셋 제조사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프로세서들을 이제 내놨다는 건데요. 먼저 퀄컴에선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새로운 이 스냅드래곤 700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네. 플래그십보다는 주로 중고가형 스마트폰에 탑재될 프로세서인데요. 이젠 그 스냅드래곤 660에 비하면 계산 속도는 한 2배, 그리고 전력 효율은 30% 정도 좀 향상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 밖에 이번에 발표된 갤럭시 S9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9810에도 이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이 됐고요. 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한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기린 970에 탑재된 메이트 10 프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포르쉐 자동차를 자율주행차로 바꿔서 좀 시연을 해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노치, 인공지능 이야기해봤지만 제 생각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번 MWC의 대표 키워드는 5G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개막일에 유영민 장관이 기조연설에서 관련 5G 관련 내용을 또 언급하기도 했고요. 이번 MWC를 통해서 5G 네트워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진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7년 12월에 이 5G 네트워크 1차 표준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같이 좀 성공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다 좀 다양한 실사용 예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5G 네트워크를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네. 이번 MWC 2018에서는 어느 정도 대답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일단 이 5G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은 첫 번째는 당연히 굉장히 빠르다. 입니다.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수많은 제품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을 어떤 형식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동안 좀 문제였었거든요. 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자율주행차입니다. 네. 자율주행차는 이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응답 속도가 빠른 5G 통신은 핵심 기반 기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응답 속도가 느려도 이런 자율주행차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로봇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 통신사 NTT 도코모가 이번 MWC 2018에서 시연한 로봇의 모습인데요. 사람이 움직이면 거의 똑같이 로봇이 인간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따라하거든요. 네. 이렇게 지연 시간이 거의 없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5G 네트워크의 특징인 만큼 어쩌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맞는 네트워크라고 탈 수가 있겠네요. 네. 5G가 빠르다 하는데 사실 체감이 안 돼서 4G 네트워크보다 얼마나 빠른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4G 네트워크에서 가장 빠른 게 1GBps인데요. 네. 이걸로 따지면 최고 20GBps이기 때문에 20배 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300Mbps 정도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지면 20배 이상, 예, 오. 30배, 30배 이렇게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들에게는 네. 정말 좋은 네트워크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이 5G 상용화를 통해서 더욱 네.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건데요. 게다가 이 5G가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로봇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다수의 로봇을 한꺼번에 조정한다거나 하는 일이 이제 가능해지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밖에 강력한 영상 전송 능력도 좀 돋보이는 편입니다. 이 5G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 하나가 유선망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네. 5G의 빠른 속도는 이제 케이블 없이 영상 전송을 좀 선명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영상을 비롯해서 이 원격 수술 같은 의료용 장비 같은 경우 충분히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사람이 타는 드론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으로 선명한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즉시 제어할 수 있다면 위험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비롯해서 좀 다양한 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그 산업용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사용자에게 어떤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 안에 5G 스마트폰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에 이 5G 스마트폰이 나온다라는 것이 개인 사용자에게는 좀 가장 큰 장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솔직히 이번 화웨이에서는 또 내놓겠다라고 했었고 GT 같은 경우도 네. 이 5G를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나와도 이 네트워크 받쳐주지 않으면 아. 별 쓸모가 없죠. 그렇죠. 예. 네. 일단 5G 스마트폰이 나오고 5G 네트워크가 널리 보급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탁 하고 네. 웹페이지가 쫙 하고 뜨는 거죠. 버퍼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인터넷 환경이 이제 가능한데요. 또 그 페이스북에서 내놓은 페이스북 스페이스 같은 이 가상현실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화상 통화를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빼면 솔직히 좀 눈에 띄는 장점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5G 네트워크가 아직은 이제 기업들을 위한 그런 좀 개인 사용자보다는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사회 인프라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같은 네. 부분들을 보다 앞당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로 변해가는 거죠. 다른 면에선 이 통신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간의 경쟁이기도 한데요. 이번 MWC 2018에서도 화웨이, 인텔, 퀄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이 5G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 통사 같은 경우는 빠르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장비 제조사에서는 각자 이 4G 시장에서는 뒤졌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지키고 싶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을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빨리 대응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내년이죠. 2019년에 5G 네트워크를 상용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주도권을 한번 놓치면은 좀 쉽사리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20년까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좀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통신 기술 표준을 미리 장악할 경우에는 향후 개발될 이 통신 장비 개발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월한 입장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5G 기반으로 만들어질 여러 가지 이 서비스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좀 치열하게 약간 전쟁 비슷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우리나라가 상용화에 가장 발빠르게 다가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한국에서 가장 큰 장비 업체에서는 지금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장비를 만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는 주파수가 네. 이번에 표준안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쓰던 장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또 외국산 장비를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쓰고 있는 표준을 많이 채택을 시켜가지고요. 가급적 네. 열심히 푸시를 해서 빨리
저희 이 어떤 특허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수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5G가 상용화된 미래,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또 금세 익숙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또 싶어요. 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지 궁금합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MWC 2018에서 선보인 5G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